여러분, 혹시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방송국 스튜디오가 아닌 영하 12도의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한 여자가 발견됐습니다. 얼굴을 꽁꽁 감싼 마스크, 푹 눌러 쓴 벙거지 모자, 마치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개그우먼 박나래 씨입니다. 수많은 의혹 속에서 침묵을 지키던 그녀가 내뱉은 첫마디는 참으로 묘하고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뭐라도 해야죠.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대중들은 그녀의 근황에 안도보다는 분노를 느끼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박나래 씨의 충격적인 최근 근황부터 차은우 씨까지 번진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 파헤친 검은 카르텔의 실체까지 단순한 가십을 넘어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먼저 시계를 조금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바로 개그계의 대선배 최양락, 팽현숙 부부 앞에서 보여준 박나래 씨의 태도입니다. 결혼 생활 34년 차, 산전수전 다 겪은 선배 부부의 갈등 앞에서 박나래 씨는 마치 모든 것을 통달한 현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공감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선배님이 이렇게 변하신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방송에서는 사이다 일침으로 포장되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보면 이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한 발언입니까? 남의 인생, 그것도 30년 넘게 살아온 부부의 내밀한 사정을 제3자가 단 몇 마디로 정의하고 평가한다는 것. 그것은 공감이 아니라 우월감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네티즌들은 지금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남의 인생 훈수 두기는 그렇게 쉬웠는데 본인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나? 타인이 변한 데는 이유가 있다더니 본인이 추락한 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박나래 씨가 던진 그 가벼운 말 한마디가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연예인의 말실수 정도였다면 대중들이 이렇게까지 등을 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신뢰와 책임입니다.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단순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일명 주사 이모라 불리는 무면허 시술자 A씨. 박나래 씨는 이 위험한 인물을 주변 지인들에게, 심지어 의사들에게까지 소개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홍성우 원장. 일명 꽈추형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나래가 소개해서 당연히 의사인 줄 알았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연예계라는 폐쇄적인 집단에서 박나래라는 이름은 곧 보증수표였습니다. 나래가 아는 언니래. 나래가 추천한 원장님이래. 이 한마디면 면허증 확인 따위는 프리패스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억울하다며 항변합니다. 나도 속았다. 의사인 줄 알았다. 100번 양보해서 속았다고 칩시다. 하지만 일반인이 속는 것과 영향력 있는 공인이 속아서 남에게 전파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확산시킨 책임,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연결한 책임, 그 결과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 이 모든 것에 대해 그녀는 몰랐다는 말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든 건 바로 그 주사 이모 A씨의 적반하장 태도입니다. 논란이 터지자 A씨는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실 확인도 안 된 제보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했지만 네티즌 수사대와 언론의 취재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내몽골 의대? 실체 없는 유령 학교였습니다. 최연소 교수 경력? 확인 불가였습니다. 국내 의사 면허? 당연히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그녀를 능력 있는 원장님으로 대우했던 박나래 씨의 입지는 좁아지다 못해 소멸할 지경입니다.
네티즌들은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저런 사기꾼을 의사로 믿은 게 더 신기하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A씨가 입을 열수록 박나래 씨의 무지는 방임이나 동조로 비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토록 시끄러운 상황에서 포착된 그녀의 근황은 대중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주 교육기관. 박나래 씨는 그곳에서 막걸리를 빚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서 집중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놀러 간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간 것이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에 취미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숱한 논란들, 술자리에서의 성희롱 논란, 만취 에피소드, 그리고 이번 불법 의료시술 의혹까지 그녀의 위기 뒤에는 항상 무절제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숙의 시간에 또다시 술을 선택했다? 이것을 과연 진정한 반성과 자숙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술로 망해놓고 또 술을 배우나?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 와중에도 취미 생활은 즐기고 싶은가 보다. 뭐라도 해야죠. 라는 그녀의 말은 어쩌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을 잊고 싶어하는 도피 심리가 아닐까요? 이번 사건은 박나래 씨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거론된 차은우 씨의 경우를 볼까요? 200억 탈세 의혹, 어머니 명의의 1인 기획사 설립.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패턴 아닙니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대중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면서도 정작 사회적 책임 앞에서는 몰랐다. 관행이다라며 발을 뺍니다. 박나래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의 사랑으로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에 걸맞은 도덕적 기준과 책임감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남의 인생에는 현미경을 들이대며 훈수하면서 자신의 인생에는 필터를 끼우고 뽀샵질을 하려 합니다. 박나래 씨, 당신은 예능에서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주고 있는 것은 웃음이 아니라 실망과 배신감입니다. 방송 복귀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나래바에 놀러 오세요라며 호탕하게 웃어도 사람들은 그 뒤에 숨겨진 무책임함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최양락 선배에게 던졌던 그 말을 이제는 온전히 본인이 감당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플러 탓도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 당신의 말, 그리고 당신의 무책임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막걸리 빚는 법을 배우기 전에 대중의 신뢰를 다시 빚는 법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처럼 이미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박나래 씨의 마이웨이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연 그녀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날카로운 의견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